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7일 날 질의가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 강의 중에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그 다음에 고장전류 차단 시, 모두 지상전류 다 똑같은 지상전류 차단인데 과도 진동전압 유도식이 다르게 강의하셨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차피 다 유도성 소전류 차단식은 똑같은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 유도 법칙의 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강의와 같이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에 의한 축적 에너지로 풀어야 합니까?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키워드 작성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다고 했는데 키워드 작성 요령은 언제 합니까? 예,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전류는 크게 그냥 지상전류, 진상전류만 이렇게 나눴지만 조금 차단 시 발생되는 현상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지상전류 전부 다 유도성이죠, 그죠? 유도성이다. 그래서 여기는 소전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전류보다 큰 일반 이제 사고전류가 있겠죠. 사고전류를 차단했을 때 나타나는 것과 소전류. 그럼 소전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예. 지상전류를 소비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변압기죠. 변압기에 전격 전류가 흐르면 이거는 부하가 걸렸을 때 전격 전류가 흐르는데 만약 부하가 없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부하가 없다. 아주 경보하다라고 하면 뭘까요? 전격 전류가 작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자 전류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자 전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 전류를 차단을 할 때 얘는 VCB 같이 아주 소호력이 좋은 차단기로 차단했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고 전류를 차단했을 때 그러니까 서로 좀 조건이 다르죠. 자, 일반적인 사고전류를 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사고전류 그릴 때 먼저 전압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90도 아예 늦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완전 다 지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차단은 어디에서도 해도 관계없죠. 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차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만큼의 전류가 존재했죠. 요만큼의 전류가 존재하니까 전류의 제곱되는 열이 발생되면서 아크가 쭉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전류가 제로가 될 때까지 전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크 전압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아크 전압이 언제 끝나냐? 전류가 제로 되면 소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크 전압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R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차단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약 4분의 1 사이클이죠. 4분의 1 사이클 만에 차단기가 충분히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때의 아크 전압과 그 다음에 개통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마이너스 2M으로 아주 최대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개의 전압 차, 즉 2R에서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의 2배의 정도의 전압이 차단기에 걸리니까 이때 이 차단기가 또 이 절연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또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이게 한번 발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시 재발호 하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지상전류를 차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지상전류를 차단할 때는 뭐냐면 지상전류를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개통에서 전압이 이제 공급되는데 저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존재하는, 그죠? 이것은 예를 들면 변압기다라고 하면 변압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변압기 권선, 또 권선 간의 정전용량, 또 권선과 대지 간의 정전용량, 이걸 다 포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변압기는 어떻게 돼요? 권선 수에 의해서 전압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많은 전압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권선 수가 많겠죠. 권선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X값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R값은 줄어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차단을 한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 변압기에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을 하는데 이 V12는 그래서 이 차단 현상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차단기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상전압을 하기 전에 차단기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자, V12는 어떻게 돼요? V12는 진공 상태가 되죠. 이 진공 상태에서 아크가 발생되면 아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공은 확산시켜버리죠. 확산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바로 전자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 자체를 보면 아크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길을 끊어져 버리는 거니까 바로 그게 소호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호되는 것을 진공 차단기의 소호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차단을 해버리니까 이제 전압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C에 충전되었던 전압들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일종의 직렬 공진 현상을 일으키겠죠. 이렇게 직렬 공진을 일으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전압이 발생을 한다. 이건데 이것을 다시 이제 회로도로 간단하게 아까처럼 이제 전압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면은 역시 뭐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 전압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전류가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른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차단을 언제 하냐면 뭐 이때 차단을 하겠습니다. 이때 요만큼의 전류, 이 전류가 이제 I0 값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I0. 자, I0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단해버리니까 차단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크가 발생 안 되죠? 뭡니까? 진공이 흡수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전류 0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억지로 전류 0점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럼 전류 0점이 만들어져서 전류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당시까지는 뭐가 존재하겠어요? L에 의해서 에너지가 축적되겠죠. 전자에너지로. 또 이만큼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그 당시에 전압 E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또 정전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2분의 1 Li0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C의 뭐 E라고 했을 때 E의 제곱,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전압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큰 전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큰 전압은 요 전압보다 크니까 무시한다고 하면 이거 최종 정리하면 그때 이 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I0 곱하기 루트 C분의 L 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루트 C분의 L 값은 결국 뭐예요? 이건 특성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성 임피던스. 그 다음에 I0라고 하는 것은 여자 전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 전류 크기 아주 작아요. 이 여자 전류는 전격 전류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전격 전류, I0 값은 전격 전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뭐 5% 정도, 뭐 이 정도 미만 정도 됩니다. 뭐 계략 5%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격 전류의 5%의 전류가 여자 전류고 그 여자 전류와 그 변압기, 변압기의 특성 임피던스의 곱으로 표현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까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투투나인 선로죠. 보통 투투나인 선로에 V12를 많이 쓰니까 투투나인 선로 같은 경우에 전격 전류가 얼마가 될까요? 계략적으로 보면은 500A 전후가 될 겁니다. 500A. 그러면 500A 전후면 여기에 약 5%다 그러면 얼마예요? 25A 정도 되겠죠? 자, 25A 곱하기 루트 C분의 L인데 루트 C분의 L이 특성 임피던스인데 우리가 지난주도 했었죠. 특성 임피던스 값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송전선에서의 1회선 송전선 얼마나 그랬습니까? 300에서 5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 그죠? 케이블로 된 송전선이다. 그럼 얼마라고 했습니까? 약 20에서 60. 그 다음에 변압기는 얼마라고 했어요? 800에서 8,00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발생되는 기술사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25에 계략 요 정도 값이면 한 5,000 정도다. 예를 들어서 넣어보시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25, 000 이렇게 되니까 그죠? 125 킬로볼트가 뜬다 이 말입니다. 차단할 때. 그러면 계통의 전압값은 얼마입니까? 투투나인이니까 투투나인의
V12 차단기를 썼을 때 125kV고 그 다음에 유입 변압기 같으면은 절연 내력이 150kV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몰드 변압기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드 티아 같으면은 얘 내전하고 95kV 정도 되죠. 그러니까 95kV 정도 되면은 얘를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얘 절연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절연이. 그래서 제 과거에 지금부터 정확히 한 20년, 21년 정도 전에 제가 수원 지역에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사하러 왔는데, 그때 아파트인데 변압기 3뱅크가 있었고 600kV 그래서 1800kV로 수전을 하는 그 변압기가 있었는데, 변압기가 몰드였어요. 몰드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차단기는 뭡니까? V12였죠. 그래서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차단기에 뭡니까? 이 차단기에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 이 변압기 전 단계에 뭘 쓰라고 그랬어요? SA, 그죠? 서지 업서버를 달아라. 뭐 서지 어레스터도 마찬가지고 뭐 같은 내용이니까 달아라 이랬는데, 그 당시 몰랐었던 거죠, 이유를. 왜 이걸 왜 달아야 되나? 이것은 뭐 뇌가 들어오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가 대리였었습니다. 그 대리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쓰는 이유는 뭐냐? 이게 V12, 물론 이제 이 V12니까 우리 345, 154 이런 데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도성 소전류에 의한 유도성 소전류 차단에 의한 문제는 어디서? 배전 쪽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다음 특히나 유도성 소전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유입 변압기가 아니고 건식 변압기, 몰드 변압기가 있을 때 문제가 되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일반적으로 유도성 고장 전류를 차단할 때는 역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덕턴스에 의해서, 그죠? 전압 E는 -L DT분의 DI, 그죠? 이것에 의해서 다 해석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정 시간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근데 유도성 소전류에 대해서만은 강력한 소호력을 갖고 있는 V12에 의해서 전류가 끊어져 버리죠. 절단된단 말입니다. 재단된다. 또 그런 이제 초핑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전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 계통 쪽에 과전압이 유도가 되더라. 자, 이런 현상을 밝혀낸 거죠. 밝혀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발송배전 쪽에서는 이제 1호사 이상 큰 것을 이제 선로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질문하셨는데, 오늘이 12월 좀 말주죠. 12월 말주고 다음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서부터 다시 토요일로 해서 약 5주 정도 남았습니다. 강의가 5주 정도 남았는데, 5주 정도에 제가 시간을 봐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아마 키워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